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재 5,580원의 최저임금을 다시 인상해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불을 붙이자는 주장인데요. 재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서 그 해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궈지는 최저임금 인상론, 우리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제 인상 관련 발언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그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그 자금이 내수 시장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내수 시장, 소비 시장이 이제 얼어붙어서 결국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임금을 올리면 올린 만큼 또 많이 소비를 할 테고 물건을 살 테고 물건이 또 많이 팔리면 또 기업은 생산을 많이 할 테고 기업이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또 고용도 많이 창출돼서 많은 사람이 또 직장을 얻게 될 테고 이런 선순환 고리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임금을 좀 인상시켜주자. 그렇게 되면 소비, 결국 지갑을 열 여력이 생기니까 물건을 많이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그 지표,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 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이 수출해서 많이 자금을 벌어들이고는 있지만 내수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 내수 시장에 기반 둔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 상황은 체감 경기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사실 올해도 작년보다 7.1% 올려서 현재 시급 5,580원인데 다시 올리겠다는 건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해서 아무래도 재계에서는 반발이 크고 반면에 최저임금은 훨씬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2017년까지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마 지금 한 5,580원에서 한 6,000원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되는데 정부가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을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최저임금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최저임금제를 받는 근로자 계층이 있어요. 그 근로자 계층들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죠.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경우에 결국 최저임금의 소득을 올려주면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또 장려책을 줘야 될 테고 또 하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기업 내에서도 결국 이제 중소기업하고 뭐 하청도 주고 하도급도 주고 하니까 이럴 때 중소기업에서 어떤 비용이 인상 요인이 이제 임금 인상으로 생기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중소기업도 그만큼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임금 해소가 경제 활성화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내수가 진작될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가요? 그 OECD 국가 중 25개 국가 중에서 14위쯤 됩니다. 좀 하위권이긴 한데 뭐 중위권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명목소득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물가 상승률과 비교한 실질 소득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훨씬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OECD 국가 내에서는.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네. 적어도 기본적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네. 그런 수준을 그 방향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것은 상당한 당위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영세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게 이제 최저임금제 인상이 이른바 양날의 칼입니다. 네. 장점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결국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면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이고 네. 많이 팔리면 또 기업체들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또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 이게 장점이고요. 네. 단점은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도 네.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아주 적은 영세업자나 또는 뭐 자영업자들에 네. 소속된 그런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내수 진작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그 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서 네. 그 근로자들의 임금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려버리면 네.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 결국은 고용된 인원을 3명이면 1명을 네. 퇴출시켜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네. 모두 다 자그마한 작은 임금을 받다가 예. 결국은 자기가 조금 더 임금을 더 받으면서 동료가 직장을 잃게 되는 네. 그러니까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왜 아파트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을 한번 일단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예, 국가에서. 예. 그랬더니 그 사실은 그 고용주의 상당수 중에 일부분이겠지만 예. 거기서는 아파트 경비원 수를 줄였죠. 네. 그리고 아예 CCTV나 자동화 장치를 설치해서 네. 아주 대폭적으로 경비원을 줄여서 네. 아파트 경비원들이 소득을 올려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예. 올려주는 바람에 우린 직장을 잃었다. 네. 근데 최저임금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비해서 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과의 상생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임금이 올라가는 그 비용 부담을 네. 대기업이 받아주면 됩니다. 네. 대기업은 그 사내 유보금도 10대 기업이 그냥 400조, 400몇십 조까지 상당히 많으니까 네. 투자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줘서 임금이 상승되면 그걸 본인 대기업이 그냥 받아주고 네. 또 그렇다면 이제 결국 고용 불안이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네. 뭐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을 환급시켜서 네. 생계 보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그런 세제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 대책을 가져야 되지. 이게 이제 꼭 필요한데 이걸 안 하면 네. 최저임금 인상하면 네. 고용 불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최저임금은 필요하죠. 네. 부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사실 근로자 중에 최저임금 인상이 남의 얘기로만 들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로자 10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한 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근로자가 231만 명쯤 되고 전체 근로자의 12.6%쯤 되니까 거의 10명 중 1명이 좀 더 넘는 그런 비율로 상당히 그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되 그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없애면서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따져서 해야 되죠.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합시다 하고 가파르게 올리면 틀림없이 고용불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올리고 또 조금 더 올리면 그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올리면서 결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되 또 최저임금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죠. 결국 최저임금을 결국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고 또 어느 업종에 적용할 것인지 지금 뭐 전 업종이 다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걸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행할 수 있게 하는 현실화 방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해졌죠.
법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이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이제 정해지면 반드시 지급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영세업자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도 많겠죠. 그래서 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 있어서 아주 악덕 그런 기업주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런 법 자체는 있지만 실질적 적용은 이제 상당히 좀 느슨한 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이 있다고 해서 또 이런 법까지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말 노사정이 다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노동계와 여야 정부 전체가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거고 재계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죠. 근데 재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소비가 진작될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 그 최저임금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소득이 좀 올라가면 그 소득이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대출 이자 갚는다든지 뭐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 진작에 영향도 없으면서 결국 근로자들이 자기 직장을 잃는 고용 불안이 오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적정 수준만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여야나 뭐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대립은 있습니다. 근데 일례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이제 상승시키는 걸 한번 국민투표에 붙여봤어요.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직장을 잃을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적으로 상승하면 직장 잃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올리게 되면 그 차익은 보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가급적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려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소득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도 함께 연구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생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내수 진작이 돼서 결국은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정말 선순환이 돼서 많이 사니까 많이 만들고 또 많이 만드니까 고용 창출도 되고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궁극적으로는 기업도 이익을 보더라. 선순환이 되면 기업도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갈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그렇게 양날의 칼이라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유인책이 뭔지 적정 액수가 뭔지 세제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재정 투자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또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을 한다면 최저임금제 상승, 인상은 아주 좋은 정책일 수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무엇보다 침체된 경제가 좀 살아나고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찾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